투하, 선원의 악행 및 그와 같은 종류 위험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타 일체 위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해상 위험이라는 것은 매우 광범위한 유형이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해상보험계약의 종류에 관해서 간략히 보겠습니다. 보험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해상보험계약은 선박보험, 적하보험, 운임보험, 앞에 나왔죠. 희망이익보험, 선비보험 등등. 그리고 이제 보험기관에 의한 분류에 따라서 또 일정한 종류의 보험들이 있습니다. 쭉 그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보험이라는 것은 선박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선박에 대한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한다. 피보험이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선박보험의 대상은 해상법상은 선박이 한정되지 않는다. 선박보험에서는 선박 자체 외에 선박의 속구, 연료,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꼭 선박 자체에 하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관련 판례로 1978년도 판례가 있습니다. 의장품이 선체의 종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민법, 물권법 시간에 주물, 주물 그리고 종물 공부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판례에 보면은 선박 선체가 있고 그 의장품이 선체에 부착되어서 하나의 주물인 선체의 종물로 판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선체의 종물이라 할지라도 특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물권법상 그 처분 시 운명을 같이 하게 되죠. 법상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특히 당사자의 공제계약의 목적물로 삼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그 법적 운명에서 반드시 선체와 함께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민법, 물권법 원리에 따르면 그 처분 관련해서 주물은 종물은 주물의 운명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안에서 공제계약이라는 거는 이제 뭡니까? 그 같이 구제한다. 는 거니까 이게 보험 비슷한 것이죠. 돈을 서로 모아가지고 상조회를 운영해서 상사시에 부의금을 전달했다. 이런 것들이 다 공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공제계약은 이제 이게 78년도 오래된 판례니까요. 이제 보험계약 비슷한 어떤 성격의 계약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의장품이 반드시 선체와 그러니까 공제계약 체결 시에 물권법적 차원에서 그 처분은 주물은 종물은 주물을 처분했다 한다는 법 원칙이 있지만은 공제계약식을 명확하게 분리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법적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취지의 판례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적하보험이란 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의 목적에 따른 분류 두 번째입니다. 적하보험은 해상 물품 운송 대상인 운송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그 적하에 대한 이익을 피보험 이익으로 하는 보험이다. 자, 우리 그 국제 매매계약, 국제 계약법, 국제 거래법 관련해서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적하보험의 대상이 되는 운송 또는 운송물 또는 화물은 해상 운송의 객체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며 살아있는 동물도 이에 포함된다. 동물도 여기 적하보험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운임보험이 있습니다. 운임보험이라는 것은 해상 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이 운송의 대가로서 받는 운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운송물이 해상 위험으로 멸실되면은 운임을 청구할 수 없죠. 그것은 상당한 타격입니다. 운송인에게는 상당한 타격이니까 그 운임에 관련해서 해상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해상 위험으로 인한 운송물이 멸실 때문에 해상 운송인이 받을 수 없게 된 운임을
보험 목적으로 하여 이에 대한 이익을 피보험 이익으로 한 보험이 운임보험이다. 있고요. 다음으로 희망이익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물품 매매 거래에서 매수인은 그 물품을 수입하여 재판매함으로써 이윤 또는 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희망이익은 바로 저가 또는 화물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면 수화인이 얻으리라고 기대되는 이익을 의미하는 바, 이러한 희망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보험이 희망이익보험이다. 일반적으로 이 보험계약은 독립하여 체결되기보다는 선적지 화물가액에 일정률의 가액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적하보험과 함께 체결된다. 그래서 이제 도착하면은 이윤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기대이익이라고도 뭐 부르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그 해상 위험이 발생해서 사고가 나게 돼서 그러한 기대이익, 희망이익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험으로 드는 거예요. 적하보험 시 함께 체결되고요. 자, 선비보험이 있습니다. 선비보험은 선박의 의장 또는 기타 선박 운항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한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선비는 운임의 취득에 의하여 회수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러니까 선비 말 그대로 배선 할 때 우리가 쓰죠. 선비 비용 할 때 비자입니다. 이 선비를 피보험이익으로 하는데요. 보통 이 선비가 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운임을 받아서 그것이 회수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선비에 대한 피보험이익은 운임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선비만을 따로 보험에 붙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선비 관련해서 해상사고로 인하여 선비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손해를 받을 때 뭐 운임보험 비슷하게 이게 보험에 들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 그러니까 보험 기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험의 목적에 따라서 해상보험 계약을 나눠볼 수도 있고요. 보험 기간에 따라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자, 항해보험이 있습니다. 항해보험은 보험 기간이 일정한 형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보험. 그러니까 형태가 아니죠. 일정한 항해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지 팔리시 됐습니다. 보이지 팔리시 항해보험. 일정한 항해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보험으로 적하보험에서 많이 이용된다. 항해보험은 선적항에서 출항하여 양하항에 도착할 때까지 기간에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지만, 적하보험에서의 항해보험은 일반적으로 협회 적하약관의 운송조항을 통해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화물 운송의 개시 시점부터 목적지에서 화물의 인도 시점까지를 보험 기간으로 한다. 그래서 이 항해보험은 이제 보통 이 적하보험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그 한 번의 항해에 관련해서 이제 그 위험이 담보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적하보험이 그러한 형태가 많고요. 뭐 꼭 모든 경우에 적하보험은 아니겠죠. 용성계약에 따라서 선박 보험이 들어질 때도 항해보험이 이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간보험은 이제 타임 팔리시라고 하는 것인데,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보험자 책임이 정해지는 보험입니다. 우리가 기간보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선박보험에서는 흔히 기간보험의 방식이 사용되고, 그러니까 선박을 담보로 하는 그런 보험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또는 몇 년 몇 월 몇 일부터 1년 또는 6개월로 보험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보험기간이 정해진다. 자, 다음 혼합보험이 있습니다. 혼합보험은 항해와 기간의 양자를 기준으로 사용해서 보험을 정하는 보험으로서 선박보험에서 많이 이용된다. 그래서
어떠한 항해 그리고 어떠한 기간 내 어떤 선박에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혼합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험 종류에는 이제 예정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정보험이라는 것은 floating policy 또는 open policy라고 하는 것인데요.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선박 또는 화물의 종류나 보험금액 등 보험증권에 기재되어야 하는 보험계약 요건의 일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보험계약, 이것을 우리가 예정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정,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정보험은 보험의 목적 등 계약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그 손해 정보를 포괄적으로 약정하고 그 내용을 확정해야 당연히 그리고 자동적으로 개별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는 개별적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예정보험계약은 손해보험계약을 성립시키는 일종의 무명계약으로서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불확정했던 계약 내용이 후에 확정된 때에 개별적인 보험계약이 당연히 발생하도록 하는 독립된 보험계약이다. 그래서 예정보험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계약 체결 시에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그 계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예정보험이 체결된 후에 그 내용이 확정되면 당연히 개별 보험계약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성격의 보험계약을 우리가 예정보험계약, 예정보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정보험은 보험계약자에게 개별 보험계약을 체결에 따른 수수료와 비용을 전략해준다. 그러니까 미리 예정보험을 들어놓으면 자동적으로 나중에 개별 보험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다수의 불특정인과 수종의 화물을 빈번하게 거래, 선적하는 무역업자가 매 거래마다 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편할 뿐 아니라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 그렇죠? 여러분 뭐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장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별 거래마다 이게 보험계약 체결하는 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정보험을 보통 체결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게 개별 보험 계약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또한 개별 보험에서는 화물의 종류, 수량, 가격, 적재 선박의 명칭 등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 다양한 화물을 수출입하는 상인으로서는 선적 시까지 그 수량, 가격, 적재 선박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개괄적인 범위 내에 들어오는 화물을 당연히 담보하는 독립된 보험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정보험이 이용되게 된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한편 예정보험은 보험자에게도 이익을 준다. 예정보험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피보험자의 운송물은 모두 그 보험자에게 부부하게 되고, 그래서 개별 보험의 경우에는 이 보험회사를 이용했다 저 보험회사를 이용했다 할 수 있는데 예정보험으로 딱 하나 하면은 보험자라는 건 이제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보험자에게도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험자는 많은 보험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예정보험계약은 불확정한 계약 내용이 확정되면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 예정된 개별적 손해보험계약을 성립시키는 특수한 계약이기 때문에 확정 통지가 최대 선의로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계약 내용 확정에 의해 생기는 개별 보험 관계는 예정 보험 계약의 효과로서 성립하는 바, 화물이 무사히 도착하였는데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통지하지 않는다는가, 피해 화물만을 확정 통지하여 보험금만 받아내려고 한다면 예정보험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불확정한 계약 내용이 확정됐을 때 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이 확정, 그러니까 예정보험에 있어서 이제 계약 내용이 어떻게 확정되느냐, 그리고 확정 통지 의무의 근거와 성질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불확정한 계약 내용이 장래 확정되면 당연히 보험관계가 발생하는 예정보험에서는 장래의 불확정한 내용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고 보험자는 책임 개시 기초 내용을 신속히 알고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며 이를 재보험에 가입시켜 위험 분산을 도모한다. 그렇죠? 따라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보험자에게 확정된 계약 내용을 적게 통지하여야 하고 확정 내용을 통지하여 보험자의 합리적인 보험 경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예정보험의 경우에는 이런 당사자의 이게 계속적 계약 관계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예정보험, 이 예정보험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뢰 관계가 중요하고 이런 확정 통지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선박 미확정의 적하 예정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화물 또는 화물이 선적되었으면 한튼 지체 없이 보험자에 대하여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화물의 종류, 수량과 가액을 통지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예정보험의 경우에 뭐 특정 선박을 특정하고 예정보험 체결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개별 그 국제거래가 있을 때 그러한 개별 사실들을 통지해줘야 됩니다. 자, 1966년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아주 오래된 판례네요. 자, 선박 미확정의 적하 해상 보험 계약에 있어서 화물을 철선에 실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한 보험료율을 정한 경우에 실제로 그 화물을 목선에 적재할 때에는 선적 전에 보험자에게 통고하고 목선에 해당되는 추가 보험료를 지급하여야만 그 보험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확정 통지 의무의 한 내용이 되고요. 그와 관련한 판례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예정보험인가요? 그 보험계약 체결 시에 철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그 후 실제 개별적 매매 거래에서 목선의 이 물품을 선적할 때에는 이걸 통지해야 됩니다. 이 목선의 경우에는 위험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추가 보험료를 지급한달지 뭐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지급해야만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되고요. 그 통지 없이 그냥 목선에 적재하고 뭐 사고가 난 경우에는 뭐 보험금 청구를 한다든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확정 통지 시기와 내용. 확정 통지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한테 지체 없이 해야 한다. 지체 없는 통지 시기 기산점은 장래의 불확정한 계약 내용이 확정되어 개별 보험에 부과할 시점이다. 화물 수량, 선명, 보험가액 등이 미상인 보험에서 화물에 대한 확정만의 통지를 발생하고 나머지는 그때 신속하게 발생한 경우에도 그 통지를 유효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통지 후 5기 또는 탈루의 수정은 그것이 선의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또는 도착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고요. 확정 통지에는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며 그 내용은 예정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확정해서 통지하는 사항이다. 예정 보험계약은 개별 보험계약을 자동적으로 성립시키는 계약이기 때문에 개별 보험계약을 성립시키는 예정 보험계약상의 기준은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와는 달리 개별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종류만으로 표시되거나 집합물 전체의 특징만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예정보험 체결할 때 이런 피보험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정해서 체결하지 않죠. 종류만으로 표시한달지 집합을 전체의 특징만으로 표시한달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 측정이나 보험료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예를 들어 선적 선박명, 환적 선박명, 보험가액 또는 항해구역 등은 확정 통지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
보면은 이게 확정통지 의무와 관련한 지금 영국법 조항들이 쭉 있습니다. 확정통지 의무 위반의 효과. 그럼 확정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느냐? 예정보험계약에서 확정통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를 생각하면 매우 중요하다. 확정통지 의무의 성실한 이행은 예정보험계약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보험자에게 있어서 큰 의미를 갖고요. 보험사고와 관련한 어떤 보상에 관련해서 의미를 갖고 이 보험자의 이해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확정통지금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보험계약에 발생하는 개별보험계약의 이익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서 전면적으로 박탈하고자 할 때는 그 계약의 효력을 잃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 보험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효력, 그 보험계약 효력이 전체적으로 상실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해상보험법의 보험의 목적 관련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해상보험의 목적은 해상사업에 관한 위험으로 손해를 입게 될 모든 재산이다. 선박보험에 있어서는 선박, 적하보험에 있어서는 적하, 운임보험에 있어서는 운임이 되겠습니다. 영국 해상보험법은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 재산, 원어로는 이제 insurance property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의 목적, 피보험 재산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해상 위험에 노출된 선박, 화물 또는 기타 동산, 위 피보험 재산이 해상 위험에 노출됨으로써 위험에 처한 운임, 여객운임, 수수료, 이익 또는 기타 금전적 혜택의 취득 또는 선급금, 대부금 또는 비용의 담보, 그리고 해상 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 재산의 소유자 또는 그와 이해관계를 갖거나 책임을 지는 자가 제3자에게 지는 책임 등, 아까 그 보험의 목적 종류 관련해서 나왔죠. 그 조항 그대로입니다.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 목적, 피보험 재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박, 화물 또는 기타의 동산과 같은 유체재산뿐 아니라 운임, 수수료, 이익 또는 제3자에 대한 책임과 같은 무체재산도 그것이 해상위험에 노출되는 한 해상보험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아까 뭐 선박보험 경우에 나왔습니다만, 선박은 꼭 선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선박 자재, 의장구, 선원의 용품, 식료품 등이 포함되며, 특수사업을 하는 선박의 경우는 그 사업에 필요한 통상의 의장도 포함된다. 자, 화물은 상품의 성질을 갖는 화물을 의미하고, 개인 소지품이나 선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식료품 및 용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그 해상보험법 MIA RCP는 이제 해석 준칙이라고 그랬죠. 그 17조에 보면은 화물만 의미합니다. 상품의 성질을 갖는 화물, 개인 소지품, 뭐 선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식료품, 용품 이런 것들은 포함하잖아요. 운임에는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운임뿐만 아니라 선박 소유자가 자신의 선박을 사용하여 자신의 화물 또는 동산을 운송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까지 포함되지만 여객 운임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객, 그러니까 해상 보험법상 여객 운임은 지금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 외의 운임들은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이러한 보험의 목적은 보험자가 위험의 성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지만,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갖는 이익의 성질이나 범위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 예. 그래서 해상보험법에 위험의 성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 기간을 보면 아까 뭐 기간 그러니까 보험의 종류 관련해서
그 보험 기간에 따른 뭐 분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알려 보죠. 보험 기간은 해상 보험자의 담보 책임이 개시되어 종료할 때까지 기간이다. 보험 기간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로 되는 것은 위험의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을 확정하는 것이다. 자, 기간보험인데 해상보험 종류의 설명한 바와 같이 기간보험은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험자 책임이 정해지는 보험이며 선박보험에서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또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1년 등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보험기간을 정하는 보험이다. 기간보험에 있어서 위험의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 확정은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자, 항해보험은 어떻게 할까요? 항해보험은 보험기간이 일정한 항해를 기준으로 정해진 보험으로서 저가보험에서 많이 이용된다. 항해보험은 원칙적으로 선적항에서 출항하여 양육항에 도착할 때까지 기간에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지만 협회 저가약관의 운송조항을 통해서 저가보험에서의 항해보험은 일반적으로 화물 운송의 개시 시점, 우리 관련해서 지금 저가보험이 가장 이제 의미가 큰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품 매매 거래에서 화물을 선적하고 발행받은 보험증권이 이제 그 매매 대금 상당의 신용장 대금을 청구해서 필수 3서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저가보험 관련해서 이게 그 담보되는 보험에 의해서 담보되는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다퉈집니다. 기간보험에 비해서 이제 많이 다퉈지는데요. 이 저가보험 관련해서 이제 항해 보면은 항해보험하고 달리 화물 운송의 개시 시점부터 목적지에서 화물의 인도 시점까지가 이제 보험기간이 됩니다. 자, 항해보험의 개시 시점은 특정 장소로부터 from이란 말입니다. from이라는 건 어디로부터, 그죠? 특정 장소로부터인 경우에는 선박이 부보된 항해를 위하여 떠날 때까지 위험이 개시하지 않는다. from이니까 거길 떠나요. 특정 장소를 떠나요. 거기 계속 지금 정박해 있으면 지금 항해보험 기간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한편 개시 시점이 특정 장소에서 또는 특정 장소 밑부터 그러니까 인이 붙고 뭐 from이 붙어요.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운명이 달라져요. from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선박이 특정 장소에 정박돼 있는 상태에서도 항해보험은 개시합니다. 인이 있으니까요. from은 뭐 당연히 이제 선박이 떠나게 되면은 위험이 개시되죠. 그러니까 정박 시에도 그대로 정박 시에도 위험이 개시됩니다. 그래서 보험 목적이 그 특정 장소에 안전한 상태로 있는 때로부터 위험이 개시된다. 저가보험의 경우에 화물 또는 기타 동산이 적재시로부터 from the loading thereof, from 다음에 이제 loading이 붙었어요. 이건 적재시부터입니다. 라는 조건으로 부보된 때는 부보된다는 건 보험계약 보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부보. 뭐 한자로 이렇게 쓰겠죠. 어디에 붙이다 할 때 쓰는 부자입니다. 부보된 때는 화물이나 동산이 실제로 적재된 때 비로소 위험이 개시하며 보험자는 육지에서 선박으로 운송하는 도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적재된 때부터 비로소 위험이 개시됩니다. 적재되기 전이죠. 육지에서 선박으로 운송하는 도중. 이거는 보험 인슈런스 팔리시, 그 보험 계약이 담보하는 그런 위험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화물 또는 기타 동산에 대한 해상보험 계약에는 협회 적하약관이 사용되는데 동약관 제8조는 이른바 운송조항, 운송조항으로 운송이 시작되는 내륙의 지점으로부터 위험이 개시되어 운송이 종료되는 내륙의 지점까지
위험이 존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화물이 운송을 개시하기 위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장소의 창고 또는 보관 지점에서 운송물을 이동하는 때에 위험이 개시된다. 그래서 이 협회저가약관 제8조 운송조항이 적용되는 그런 계약의 경우에는 이렇게 내륙의 지점에서의 사고도 운송계약에 의해서 담보될 수 있겠습니다. 자, 항해보험의 종료 시점. 그럼 언제 보험자는 면책되느냐? 그러니까 보험계약성 책임이 이제 종료하느냐? 뭐 면책이란 말보다는 뭐 종료란 말이 적절하겠군요. 자, 선박보험의 경우에는 선박이 보험증권에서 약정한 목적항 또는 양육항에 도착할 때 위험이 종료한다. 적하보험의 경우에 보험기간은 영국 해상보험법의 보험증권 해석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안전하게 양육된 때 종료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적하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 있는 수하인 또는 기타의 최종 창고 또는 최종 보관 지점에 화물이 양화된 때 언로딩이라는 건 이거 언자가 붙으니까 뭐 선적 반대죠. 양화라는 개념을 우리가 쓰죠. 그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 또는 그 이전의 피보험자가 통상은 운송 과정이 아닌 보관을 위하여 또는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기타의 창고 또는 보관 지점에 화물의 양화가 완료된 때 또는 부보된 화물이 최종 양육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하역이 완료된 후 60일이 경과한 때 보험기간이 종료한다. 그래서 이 보험기간 내의 사고냐, 보험계약에서 이 담보되는 사고냐, 이와 관련해서 많이 실무상 다퉈집니다. 자, 고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뭘 통지해줘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그런